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울산 지역이 2차 전지산업의 메카로 뜨고 있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울산시는 최근 코스모화학과 2차 전지 소재 공장 건립을 위한 7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울산 지역이 2차 전지산업의 메카로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시가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83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전지산업의 메카로 뜨고 있습니다. 전지산업은 울산 지역에서 오는 2020년쯤이면 연간 20조 원대의 생산액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코스모화학과 2차 전지 기초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투자 양해각서에서 코스모화학은 총 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로 1만 제곱미터 규모의 2차 전지 기초 소재인 양극 활물질 황산 코발트 생산 공장을 이달 착공해 오는 2011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코스모화학은 공장 준공 뒤 시범 생산에 이어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5,000톤 규모입니다. 이 황산 코발트에 관해서 계획한 대로 잘 좀 시설이 완료가 되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시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친환경 소재 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3년여에 걸쳐가지고 연구개발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코스모화학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우선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2차 전지 기초 소재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1,000억 원대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1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비롯해 건설 기간 중 고용하게 될 인력까지 합하면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엔 앞서 삼성 SDI가 울주군 삼남면 울산 사업장 내에 독일 보시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SB 리모티브의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적 화학그룹인 솔베이 케미칼은 최근 울주군 온산 공장 내에 120억 원을 투입한 리튬이온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한화케미칼도 울산 이 공장에 연간 600톤 생산 규모를 갖춘 리튬이온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오는 10월 완공합니다. 이처럼 지난해 이후 울산 지역의 2차 전지 및 태양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최대의 전지산업 클러스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지산업이 연 4%가량의 성장을 계속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사업체수 150개, 종사자 수 15,000여 명, 생산액 20조 원의 지역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모셨습니다. 부산 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맡으실 이기우 부시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기우 부시장께서는 부산시정성 처음으로 경제부시장에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요. 부산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어깨가 무겁다는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우선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개인의 영광인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계 인류 부산 건설을 위해서 부시장으로서 위대한 부산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 개인의 큰 영광입니다. 또한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지적 교양인 부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저 개인의 큰 기쁨입니다. 부산시장으로서 부산 경제의 중흥의 책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세계 인류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경제부시장은 부산시정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된 직제입니다. 때문에 그 경제부시장의 역할이나 또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시장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허남식 시장님의 민선, 5기 정책 목표인 크고 강한 부산 건설의 핵심 과제, 풍요로운 신경제 만들기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자 경제부시장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부시장직은 경제산업본부, 투자기획본부, 농수산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기 확충, 국내외 첨단 대기업 우수 대기업 유치 등 국내외 투자 유치 업무도 담당합니다. 또한 부산신항 건설, 배후 인프라 구축,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을 동북아 해양 물류 도시의 중심 항만으로 만드는 해양 산업도 담당합니다. 아울러서 농수산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게 취임하신 지 이제 막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지역 경제 현장을 돌아보시고 또 서울도 이렇게 다녀오시는 등 무척 그 바쁜 행보를 가지셨는데요. 부시장 그동안의 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우리 부산 경제의 현안 사업이 많이 걸려있는 동부산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11개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자력 어과학 특화단지, 오리, 명내, 장안 등 산업단지, 그다음에 동부산 관광단지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이튿날은 서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 회의에 참석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부임인사와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서부산 지역도 방문하여서 사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시민기업 등 각계각층과 접촉하고 소통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현장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지난 77년 행정고시를 통해 그 공직에 이렇게 몸을 담으신 뒤 33년 동안 주로 경제 분야에 이렇게 몸을 담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77년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 비서실, 노동부, 상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 관련 부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직의 대부분을 기업 산업 관련 부처에서 통상, 산업, 기술,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였고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산, 울산 중소기업 청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부산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통상정책, 투자 유치 업무 등도 담당해서 해외 30여 개국을 다니며 외국과의 산업협력, 통상협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해외 경험도 충분히 축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부산 경제 발전에 투입하겠습니다. 민선 5기 부산시정 슬로건은 크고 강한 부산 건설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 경제 살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시장님, 그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구성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부산 경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이 행복한 부산시, 크고 강한 부산시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향후 4년간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실업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 가치 고용 창출이 동방되는 방향으로 경제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용진안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부분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 청년 인턴 사업,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사업,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등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서 저소득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관광, 물류, 유통 등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는 지식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원자력, 항공, 금융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의 먹고 살거리 산업을 장만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 부산 출신이시고 또 부산 울산 중소기업 청장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 부산 지역 경제 사정을 이렇게 꿰뚫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 최근 부산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부산 경제를 한번 진단해 주시죠. 부산 경제는 어렵지만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와 부산시의 예산 조기 집행과 확장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우리 경제는 또 부산 경제는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였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체감 경기도 최근 들어서 그 경제 지표들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어 상당히 희망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과거 평균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내수 회복, 수출 호조 등으로 산업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도 역시 부산 경제는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과 내수가 개선됨에 따라서 5% 내지 6%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회복하는데
상당한 애로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건설 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양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걸로 상당한 정도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완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경제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들이나 관련 기관 또 지역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세계 경제는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는 불안정성이 점점 정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을 둘러싼 국내의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 경제의 국경이 소멸되며 경제 국경이 소멸됨에 따라서 경쟁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초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공무원 세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통합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업무 추진도 필요하지만 항상 세계 경제의 동향을 추적하고 세계 경제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로부터 공무원의 생산성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의학습득에 필요한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민선 5기 허남식 시장님의 크고 강한 부산경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정부가 개발해서 집행한다고 하여도 시민의 이해와 협조, 시민단체의 참여가 없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행정과 민간 부분이 함께 일하는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민간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은 부산시에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포부가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시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정책 목표로 설정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튼튼한 경제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의 지속적 발굴 육성, 그리고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 여러분들의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부분에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를 조기 확충해서 용진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전개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원자력 부품 산업, 해양 레저 산업, 로봇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미래의 신성장 동력,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 영상, 의료, 관광, 컨벤션, 원자력, 어과학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산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따뜻한 경제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글로벌 인류 부산을 만들고 지역 경제 체제를 튼튼히 하여서 허남식 시장님의 민선 5기 시정 목표를 실현하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열정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온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